자, 아들, 딸, 사위 이어 동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딸, 사위에 이어서 이제 동서 의혹. 김민지 기자, 먼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저격수로 불리는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손 아래 동서, 그러니까 이제 김정숙 여사의 문 대통령의 매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 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지난해 2월에 비대학의 교양 과목 교수로 스카우트돼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비대학이 부실대학이라는 평가를 받다가 자율개선이라는 이제 대학으로 뭔가 변경이 됩니다. 그게 지난해 9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문 대통령과 동서가 만남을 가진 이후에 어떤 대학, 몸담고 있는 대학이 합격으로 변경된 것 아니냐, 이렇게 곽상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요. 어떤 얘기인지 직접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차 평가에서 121 내지 22일을 하다가 예비 합격권에 있던 대학이 탈락하면서 후순위로 합격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별로 평가 점수만 통보할 뿐 순위는 일절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공개하지 않은 등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이건 교육부한테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알아보고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네, 교육부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해당 교수는 그러니까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매제가 되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손아래 동서인 셈인데, 이 교수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동서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학이 원래는 부실 대학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동서가 이 학교 교수로 스카우트된 이후에 갑자기 이 학교가 자율개선 대학으로 변경이 됐다. 그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 동서가 뭔가 힘을 쓴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의혹인 것이죠. 마침 우리 계명대 몸담고 계시는 김관옥 교수가 계시니까요. 이 의혹 좀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신빙성이 거의 없다. 곽상도 의원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이 내용 전반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2월 달에 모 일간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네. 거기 쭉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까지 거기는 게재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쏙 빼고 그 앞부분만 지금 갖고서 이제 의혹 제기를 지금 한 건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20개가 이제 자율개선대학이 선정이 됩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선정이 되다 보니까 한 두세 개의 학교가 비리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를 탈락을 시키고 마지막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영산대, 우송대, 배제대가 거기에 합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가가지고 갑자기 압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보통 한 대학을 감사를 할 때는 이제 평가를 할 때는 한 40명이 위원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40명 위원들은 대부분이 대학 교수예요. 네네. 그래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해주는 건데, 그럼 그분들한테 가서 너 A를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17년 12월 달에 진단 방안, 우리가 얘는 공청회를 먼저 열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 방안을 확정을 하고, 이걸 갖고서 진단을 하고, 또 맨 마지막에 이제 확정한 결과를 최종 발표를 하게 되는 아주 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교육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학교의 교수들이 같이 위원으로 참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함부로 누군가가 거기서 손을 댄다. 그럼 그 자체가 엄청난 비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학교가 거기에 장학금을 못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일종의 이제 학자금을 대여를 못 합니다. 이런 어떤 규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누군가가 여기에 영향을 행사했다 그러면 그건 아주 대형 비리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경환 부대변인께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경환 부대변인께서는 곽상도 의원이 이제 물론 본인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한국당에 같이 몸담고 계시니까요. 만약에 곽상도 의원의 저 동서의 어떤 부실대학에서 자율개선 대학의 선정 과정에 동서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김 교수님 말씀대로 뭔가 이게 어떤 근거 없는 그냥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라면 이것은 곽상도 의원, 더 나아가선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상당한 역풍을 맞을 소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그렇게 생각 안 됐어요? 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할 경우는 충분히 여유 가능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예. 일단 기본적으로 스카우트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24년간
K대에 있다가 갑자기 B대로 갔는데 한 달 뒤에 그렇게 24년 근무했다가 바로 다른 학교로 가게 됐는데 그 학교 자체가 이미 부실대학이었어요. 2012년도부터. 그런 학교에서 그냥 갈 수가 있는가? 어떤 부실대학을 구제주기에서 갈 목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도 조금 있다가 바로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동서가 만난 이후에 바로 한 달 정도 후에 만났는데 바로 좋은 대학이 자율개선도 허가가 예. 돼버렸죠. 네. 탈락해서 합격으로 바뀌어버린 문제가 있고 또 올해 들어서 이 동서가 바로 부총장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총장이 됐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 의심을 벗어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엮어보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의혹의 재상이 바로 대통령의 동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서 본인이 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배제대가 B대가 1차 평가에서 특정 대학의 이름은 저희가 일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B대가 예. 1차 평가에서 매디를 하다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등수를 이야기됩니다. 예. 이거는 그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서는 공개되지 않는 등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본인이 그 논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저는요. 예, 조부장. 대학의 평가가 교육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솔직히 이 의혹이 정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거는 질의한 사람이 곽상도 의원이라는 거예요. 곽상도 의원. 왜냐하면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해외 이주 문제 그리고 또 사유의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에서 한 번 의혹을 제기하고 그리고 나서 국무총리 반응이 있고 나서 정식으로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팩트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가 이번에는 있나?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곽상도 의원의 어제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의 의혹 제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동서와 관련된 또 다른 추가 의혹을 곽상도 의원이 또 제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동서와 동서 지인의 인사 문제 또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은 동서가 그 교양 과목 교수였는데 1년도 안 돼서 그 부총장으로 승진을 했다. 그리고 동서의 지인인 또 다른 대학 교수는 뭐 의혹이나 비리 문제 등으로 감사를 받았고 임명 제청도 거부가 된 상태였는데 이 동서와 저녁을 먹은 뒤에 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니까 뭐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 역시 곽상도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최근 이력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바로 부총장이 된 이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무언가를 감추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수는 2012년도에 총장이 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면서 청와대 쪽에 아는 인사가 없어서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청와대 쪽 인사로 등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제가 우리 김관욱 교수께 한번 여쭤볼게요. 곽상도 의원의 주장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동서가 이른바 이 A대학에서 한 과목 정도를 가르치는 교양 과목 교수로 일단은 스카웃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부실대학인지 어쨌든 자율개선대학으로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학교가.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동서가 그 대가로 임용된 지 1년도 안 돼서 그냥 한 과목 가르치던 교양 과목 교수가 부총장으로 승진했다. 이것도 여기 뭔가 이제 이 동서가 굉장히 뭐 영향력을 행사한 혜택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습니까? 저도 뭐 그 부분은 이래적이라고 봐요. 이건 이례적이겠습니까? 갑자기 뭐 산학부총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산학부총장이 최근에는 이제 이 산업계와 학계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온 지 1년 만에 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허. 그런데 이제 그 B대학, 아까 말씀하시지 말라 그래서 예, 말씀하시면 B대학의 안 됩니다. 어떤 이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얘기가 이제 설득력을 가지려면 실질적으로 그 동서라는 분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러한 일들이 작동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증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많은 대학교에서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라 그러지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것 자체가 이제 그런 어떤 개연성을 꼭
그런 어떤 사실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무리한 어떤 추측이다,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뭐 이건 이게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곽상도 의원의 지금 뭐 의혹 제기 수준이니까요. 뭐 확실하게 뭔가 확인됐다 뭐 이런 사안은 아니라는 거 제가 이제 분명히 밝히면서 자, 그런데 김민지 기자, 이제 어제 곽상도 의원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동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낙연 총리 뭐 어떻습니까? 신경전 펼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곽상도 의원의 의혹을 제기했고 이낙연 총리가 이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단 금시초문이다라고 답변을 했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을 좀 강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곽 의원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영상도 함께 보고 오시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교육부나 청와대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입수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우리 의원님의 억측력에 대해서 제가 늘 제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같은 표현도 총리께서 질문하는 사람한테 억측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러면 총리가 답변하시는 것도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저하고 같은 선상에서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까지 다른 문제에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표현을 하면요. 저도 총리한테 똑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뭐 치열한 막 소리를 지르는 신경전은 아니었으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뼈가 있고요. 아주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뭐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향해서 억측력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조 부장. 예. 저도 저 영상 참 웃으면서 봤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예. 어떻게 저렇게 단어 하나에 다 뼈가 들어 아주 뼈가 들어있어요. 예. 예. 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여러 책을 보면요. 머릿글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광주일고 역사상 국어 성적이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다. 본인이? 네, 예. 아. 추천사도 그렇고요. 허허.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말의 구사력,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측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네. 이거는 억측은요. 정말 나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유나 근거가 없이 지레짐작함 이것을 억측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저런 대정부 질문에서 그동안 문다혜 씨 해외 이주 문제 제기했죠. 그리고 사위. 문다혜 씨의 남편,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위의 특혜 취업. 의혹을 질의하고 나서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똑같은 지금 패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것, 국회의원이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태도가 중요합니다만 예. 국무총리가 얼마만큼 무례한 질문에도 얼마만큼 정중하게 답변하는가. 그 사람이 굉장히 올라가요. 예.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면 최고의 국무총리로서 김황식 전 총리를 김황식 총리? 많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금 더 예전과 같은 신중하고 점잖은 모습을 좀 되찾아줬으면 하는 게 후배 기자로서의 당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